개혁신당의 이준석 대선 후보에게도 손을 내밀었죠. 이준석 후보 목소리까지 좀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선 후보와도 빅텐트를 위한 협상을 후보가 되는 즉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대하는 시나리오 불가능한 건가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대의 명분을 위해서 제가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아무도 설명 못할 겁니다. 야, 이재명을 막으려면 네가 함께 해야지 라는 정도의 아주 간단한 정치 논리로 제가 그에 호응한다고 하면은 저는 무슨 정치를 해온 겁니까 도대체. 너무 정치를 목적에 따라 가지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결국 보수 빅텐트, 반 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이 주제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이제 지켜보는 거는 이제 민주당이고 이재명 후보일 거죠.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여쭤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얘기들? 그러니까 저런 주제 자체가 사실 국민의힘의 그 경선 후보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더라면 뭐 키높이 구두 그리고 생머리, 속옷 보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이슈화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저런 이슈 자체가 있어 다행이긴 한데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단일화할 상황도 아니고 국민의힘은 없어져야지 할 당이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행위에 대해서 사죄 없이 그리고 목적 없이 이렇게 빅텐트를 하는 그런 정치 야합 정도로는 국민의힘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배척되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의 말이 저는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필요한가? 이걸 묻는 오늘 조사도 있었습니다. 같이 보시죠. 전체 응답층에서는 필요하다라는 답이 30%에 그쳤고 필요하지 않다라는 답이 64%였는데요. 역시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떼어보면 전체보다 좀 높습니다. 필요하다는 답이요. 55%의 응답자가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해야 한다. 이런 답이고 필요하지 않다라는 답이 43%였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준석 후보와도 물론 이제 한덕수 대행만큼의 수치는 아니고 물론 뭐 등가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준석 후보도 좀 끌어안아야 한다는 답이 국민의힘 지지층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결과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지금 한 9% 가까이를 갖고 있어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현재 결과된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는 이준석 후보가 1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단순히 15%가 아니라 20%를 넘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컨대 한덕수 후보가 나왔을 때 한덕수 후보의 큰 결함이 생겼을 때 보수 전체가 출렁거릴 수 있을 경우에 이준석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애당초 한덕수 후보 플러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게임은 하나마나한 게임이다라고 많은 국민의힘의 지지자들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데이터가 물론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말하자면 정권 연장에 대한 퍼센테이지와 다르게 사실은 폭이 좁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확실히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런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대안을 찾아 나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제 9% 나온다는 그런 조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정 조사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수치에 미치든 또 못 미치든 네. 이럴 수 있으니까요. 홍준표 후보의 손길은 뿌리쳤던 이준석 후보가요.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 뛰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게는 유독 호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내일요. 안철수 후보와 AI 기술 패권 주제로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중 의원님. 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는 안 하겠다라면서 안철수 후보와는 토론회를 해요. 네.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얼마 좀 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각각 바로 옆에 방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일화 말씀하시는 그러다가 거군요. 서로 말소리 들으니까 뭐 고함 치고 뭐 하면서 서로 비난했고 사실 이준석 후보는 평소에 안철수 후보를 거의 뭐 참 이런 방송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용어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아주 비하하는데
근데 이준석 후보는 철저히 전략적으로 움직이죠. 안철수 후보가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본인은 뭐 토론의 기회가 조차 없잖아요. 이미 후보가 확정이 돼 있고 소수당의 후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지금 길거리 나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슈를 만들어서 뭔가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다른 후보들하고는 하기가 꽤 어렵고 솔직히 뭐 안철수 후보가 만만하다고 봤겠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공통점인 게 같은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의사 출신이고 본인이 이제 공대 출신이니까 이제 그런 관련된 어떤 접합점이 있는 거죠. 예. 결국은 안철수 후보를 토론회 장을 끌어다니기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뭔가 이슈를 만들고 또 안철수 후보와 함께 이제 이거를 본인의 어떤 능력을 뭔가 TV 토론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마중물로 삼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도 굳이 뭐 거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도 지금 이번에 토론에서 아무도 지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본인이 지금 좀 밀려 있는 상황에서 장에 있는 이준석 후보와 뭔가 토론의 어떤 기회를 갖는다면 본인도 크게 나쁠 것 같지 않고 네.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참 정치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참 극도의 비난을 하던 사람끼리 예. 저렇게 또 토론을 하니까 참 그것도 관심일 것 같습니다.